자, 이제 우리는 산점도에 대한 분석을 할 건데, 산점도라고 하는 걸 그리는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그 그려진 산점도 안에서 그 산점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개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분석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먼저 보시면, XY에 대한 산점도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선을 긋는다. 이상, 이하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가로선 또는 세로선, 다시 얘기해서 X축 상에 보여지는 자료에 대한 이상, 이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세로선을 긋고, 그 다음에 Y축 상에 있는 그 어떤 별량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하,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여러분 자세하게 보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이 내용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별량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X축상에 있는 데이터, 그 별량과 Y축상에 있는 어떤 별량 사이의 관계에서 X축에 있는 것이 Y축에 있는 것보다 크다라고 하면 대각선, Y는 X라고 하는 대각선을 그어놓고 나서 X가 Y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인 거죠. 세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Y가 더 클 때는 위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하여 X하고 Y가 같은 값에 대한 요 선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 선상에 있는 건 X하고 Y가 같은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X 값이 Y 값보다 큰 거고, 이것보다 위에 있는 건 X 값이 Y 값보다 작은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Y하고 X가 같은 거니까, X하고 Y 같은 거니까 아래쪽과 위쪽을 나누어서 X, Y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보셔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유형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면, 오른쪽 그림은 학생 12명의 하루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에 대한 산점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X축상에 그려놓은 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 Y축상에 보여지는 이 별량이 수면에 대한, 잠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커지면 아무래도 수면 시간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는 할 건데, 지금은 여기 주어져 있는 산점도를 그냥 해석, 분석하는 이야기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50분 이상인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X축상에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이라는 숫자들이 주어져 있잖아. 150분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150에 대한 부분에서 Y축과 평행하게 X축과 수직이 되게끔 선을 하나 쭉 여러분들이 그어줍니다. 그리고 150분 이상이니까 요 선상의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점들, 이 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겁니다.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상에 있는 숫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총 3개의 점이 들어가죠. 하나, 둘, 3개.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50분 이상인 학생은 이제 3명이 되는 겁니다. 3명의 학생을 지금과 같이 이 직선을 그어서 오른쪽 그 선과 오른쪽에 있는 점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4번에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학생 수. 자,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미만이라고 하는 건 6시간인 학생은 빼는 겁니다. 6시간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리가 여기다 그어보면 6시간인 학생은 요것보다 미만이니까 요 선 위에 있는 학생은 빼고 요 밑에 있는 학생만 세주셔야 돼요. 미만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1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있는 걸 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이하. 이번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니까 또 X축으로 봐야 될 거고, 이 X축상에서 90분 이상, 90에 해당하는 선을 그어주고 90에 해당하는 학생을 쭉 찾아서 90분 이상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120분 이하, 120분 이하면 요 선이 되겠네.
요 사이에 있는 점 이상 이하기 때문에 요 선상에 있는 점까지 세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4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되겠죠. 그 4명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상과 이하이기 때문에 선에 들어있는 학생까지 세워준 겁니다. 자, 다음에 6번에 있는 문제도 보면 6번은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 7시간 이상이면 7시간 이상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시간 미만이니까 제가 저기 점선으로 그어볼까요? 점선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요 사이에 들어오는 이 점의 개수, 학생 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상에 해당하는 7시간에서는 7시간에 해당되는 학생도 포함되고, 미만이라고 하는 건 10시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60분 이하인 학생 수. 이 중에서 스마트폰 학생이 60분 이하니까 요거는 내가 실선으로 그리고 이하니까 여기서 같이 겹쳐지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는데,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아이고, 제일 첫 번째 했던 거는 빼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선은 비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4명의 학생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6번에 해당하는 학생은 4명이 포함이 된다라고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에 있는 것도 보면 이번엔 오른쪽 그림의 학생이 10명의 학생의 미술 1차 수행평가 점수와 2차 수행평가 점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차 수행평가 점수와 2차 수행평가 점수가 같은 학생 수를 구하래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4점, 4점, 5점, 5점, 6점, 6점이니까 요 해당하는 학생들을 내가 쭉 점들을 쭉 이어서 여기 가주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지. 그리고 이 선상에 있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X하고 Y 축상에 있는 두 가지 점수가 같은 학생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3명의 학생이 여기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8번 문제에서는 1차 수행평가 점수가 2차 수행평가 점수보다 높은 학생이니까 1차 수행평가 점수가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여지는 이 점은 1차 수행 때는 6점이었는데 2차 때는 4점이니까 1차 점수가 2차 점수보다 더 큰 학생인 게 맞죠? 이런 학생들을 골라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점에 해당하는 학생 2명을 여러분들이 답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9번 문제 2차 수행평가 점수가 더 높은 학생.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 1차 때는 5점이었다가 2차 때는 7점이 됐으니까 2차 점수가 더 높아진 거지. 이런 학생들이 있는 게 요 X하고 Y가 같은 선보다 위쪽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총 5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7번은 1차 수행, 2차 수행이 점수 같은 학생. 8번은 1차가 더 높았던 학생, 9번은 2차가 더 높은 학생. 이 학생들의 숫자를 이 산점도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이 볼까요? 다음 페이지도 같이 가보면 이제 4번 유형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15명의 윗몸 일으키기 1차 기록과 2차 기록에 대한 산점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10번 1차 기록이 낮은 학생, 가장 낮은 학생의 2차 기록을 구하래요. 1차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이라고 하는 건 1차 기록이 낮은 학생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윗몸 일으키기 개수 중에서 5개를 한 학생이 3명이 있죠. 요 3명의 학생의 2차 기록을 구해보면 5개, 10개, 20개를 한 학생이 이렇게 3명이 있네요. 그죠? 1차 기록이 가장 낮은 학생의 2차 기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해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5개, 10개, 그 다음에 20개를 한 학생이 3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교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새로 교재가 이제 바뀌면서 약간 바뀐 교재 내용이 있네요. 10번 문제가
1차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의 2차 기록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 교재도 있습니다. 이 교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1차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의 2차 기록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1차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이 40개를 한 학생인데 요 40개를 한 학생의 2차 기록은 35개. 여러분들 교재에 따라서는 10번으로 되어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풀어드린 35개가 답인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다르죠? 1차 기록이 가장 낮은 학생의 2차 기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5개, 10개, 20개, 3명이 있는 거고 1차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의 2차 기록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으면 35개라고 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11번 문제의 경우에는 1차 기록과 2차 기록이 모두 35개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를 구하래요. 전체 학생 숫자가 15명인데 1차 기록과 2차 기록이 모두 35개면 제가 35개 선상에다가 한번 그어볼까요? 35개 이상이니까 이 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선도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3명이 있어요. 이 3명은 전체 학생에 대하여 몇 %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학생 수 15명 중에서 요 3명의 학생에 대한 100분율 값을 구하는 거라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5분의 1 약분하시고 얘가 이제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100분율 값이니까 %라고 단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20%에 해당하는 학생이 1차 기록과 2차 기록이 모두 35개 이상인 학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는 1차 기록이 2차 기록보다 더 좋은 학생 수를 구하래요. 제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y는 x라고 하는 x하고 y가 같은 학생들의 선을 쭉 이어서 연결시켜 놓고 요 1차 기록이 2차 기록보다 더 좋은 학생이면 1차 기록이 x축상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1차 기록이 더 좋은 학생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바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라고 여러분 답을 하셔야겠는데 5명이 1차 기록이 2차 기록보다 좋은 학생이 됩니다. 따라서 12번에 대한 답은 5명이 답이 돼야겠다. 1차 기록이 2차 기록보다 더 좋은 학생의 숫자를 구한 겁니다. 13번은 두 번의 윗몸 일으키기 기록에서 변화가 없는 학생 중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의 1차 기록. 자, 변화가 없다란 얘기는 이걸 뭐 우리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1차 기록과 2차 기록이 같다라고 봐야지. 1차 기록과 2차 기록이 같은 학생 중에서 그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의 1차 기록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요 x하고 y가 같다라고 해서 제가 표현한 요 대각선이 이제 여기서 원하는 요 대각선상에 있는 요 친구들이 1차 기록과 2차 기록이 같은 학생들인 거죠.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요 대각선상에 있는 5명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은 맨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학생일 거니까 얘는 35개를 한 학생이에요. 1차 때도 35개, 2차 때도 35개를 한 학생. 그래서 따라서 1차 기록은 35개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X하고 Y의 기록이 같은 대각선에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학생의 1차 기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4번부터 17번까지 문제에 해당하는 요 산점도가 보입니다. 여기 산점도에는 왼쪽 시력, 그래서 학생 20명의 왼쪽 시력과 오른쪽 시력에 대한 산점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왼쪽 시력이 0.5 이하인 학생, 약간 확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왼쪽 시력이 0.5 이하인 학생이면 왼쪽 시력은 X축상에 있고 X축상에서 0.5 이하에 해당하는 선이 그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쭉 가야겠는데 그러면 요 선을 포함해서 이하니까 요 선을 포함해서 이 선의 왼쪽에 있는 학생들 하나, 둘, 셋, 넷, 4명의 학생 수를 여러분들이 구해야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15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은 왼쪽 시력과 오른쪽 시력의 차이가 없는 학생의 비율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 시력과 오른쪽 시력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왼쪽 시력과 오른쪽 시력이 모두 같은 학생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x하고 y가 같다라고 잡아서 얘네들을 쭉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다 보면은 요 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쭉 찾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선상에 있는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4명밖에 없네요.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0명 중에서 4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왼쪽 시력과 오른쪽 시력이 같은 학생이 된 겁니다. 왼쪽 시력과 오른쪽 시력이 같은 학생이 된 거야. 그래서 5명, 우리 이게 여기서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20명 중에서 4명에 해당하는 학생을 하나의 분수값으로 결정을 해서 써주면 되고 기하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시력과 오른쪽 시력이 같은 학생, 차이가 없는 학생의 비율은 5분의 1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은 오른쪽 시력이 1.5 이상인 학생들이 왼쪽 시력의 평균을 구하래요. 약간 이제 복잡한데, 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시력이 1.5 이상인 학생들의 1.5 이상이니까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오른쪽 시력이면 Y축상에 있고 1.5 이상인 학생이면 1.5 선을 긋고 요거 선을 포함해서 이렇게 세 학생인 거죠. 요 세 학생들의 왼쪽 시력의 평균을 구해야 되면 요 선상에 있는 학생의 왼쪽 시력은 자, 첫 번째 학생이 1.2, 1.6, 1.7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1.2, 1.6, 1.7 그러니까 1.2인 학생이 있고요. 1.6인 학생이 있고 1.7인 학생이 있고 이 학생들의 시력의 평균이면 전체 총합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위에 분자 다 더하면 4.5니까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의 평균은 1.5, 왼쪽 시력의 평균은 1.5가 됩니다. 이해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 17번 보면 오른쪽 시력이 왼쪽 시력보다 좋은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 이번엔 몇 퍼센트인지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시력이 왼쪽 시력보다 좋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시력이 Y축상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대각선 그어 놓은 거에 위쪽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야겠는데 대각선에 대하여 위쪽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9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냐라고 했어요. 전체 학생이 20명이고 그 중에서 9명이 오른쪽 시력이 왼쪽 시력보다 좋은 학생들이고 백분율 값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4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 45%다 라고 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비율이라는 개념과 지금 여기서 백분율 몇 퍼센트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15번과 17번 문제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학생이 비율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분수로 표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몇 퍼센트냐 라고 하면 백분율 값으로 바꿔서 다시 얘기하면 100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